왜 옥순이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좀 궁금해요. 일단 6분들 중에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29기 5화 시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옥순 상철 대화에서 어떠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옥수님 말씀 제대로 안 하시면 분명히 문제 생길 거라고. 그 상황이 그대로 벌어졌죠. 상철님이 배제되어 있는 게 확실한데 계속 상철님한테 여지를 남기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래 1대1 데이트를 해봐야 이 사람이 나를 포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시간이 5박 6일이라는 시간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루를 본인한테 무조건 써봐야지 이 사람이 포기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잖아. 그럴 거 뭐 있어요. 말로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 되시는데, 아니 영자님 앞에서는 상철님은 아니다, 상철님은 배제됐다, 상철님은 뭐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정말 바로 옆에서 하시잖아요. 바로 앞에서 하시고 그러면서 막상 상철님이랑 대화할 때 그 얘기를 안 해. 근데 옥수님이 영자님한테 상철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자들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 몇 퍼센트나 몇 퍼센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옥수님이 상철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상철님이 계속 부를 때 넌 삼순이야 라고 왜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내가 봤을 때 거절을 제대로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 자체를 할 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애매하게 얘기하고 애매하게 거절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옥수님의 이 애매한 말투 때문에 지금 광수님도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이 애매한 것 때문에 상철님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나는 영자님을 뽑아놓고 그렇게 미련이 뚝뚝 떨어질 거면 왜 선택을 해? 옆에 있는 사람 불편해. 영자님도 불편해요. 이렇게 되면 그냥 다 데이트를 하러 갔었어야지. 근데 또 영자님 짜장면 먹는 거 보기 싫으니까 영자님을 선택했대. 변명이야. 이 말이 안 돼. 2대1만 돼도 자기가 휘어잡을 수 있대. 그럼 영자님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옥수님의 대화하는 화법 자체 때문에 지금 광수님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계신 거고, 이건 근데 광수님은 조금 논외. 왜냐면 이거 말투도 말투겠지만 본인한테 너무 매립돼 있어서 논외인데, 상철님 같은 스타일은 무조건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돼. 기다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미련이 떨어지든 말든 그건 둘째 문제고, 나는 너를 잘랐으니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감정도 숨길 줄도 모르고 숨기는 것도 서툰데, 거기다가 내가 이 사람 옥수는 선택하지 못하고 영자를 선택해서 너무 미련이 뚝뚝 떨어진다는 걸 서 있는 내내 온몸으로 온 표정으로 다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보고도 자기가 거절을 제대로 안 한다? 이거는 진짜 옥수님의 문제인 거지. 왜냐면 이렇게 되면 영자님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영자님은 상철님도 굳혔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영자님은 뭐가 되냔 말이지. 상철이 이도저도 안 되고 근데 안 되는 이 상황을 만든 게 옥순인 거야. 근데 영자님이 계속 듣기로는 옥순은 상철이 아니래. 근데 얘만 갔다 오고 나도 마음의 정리를 못해. 그럼 누가 문제예요? 이건 옥수님이 문제라고. 그래서 이게 되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옥수님의 그 화법이 되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옥수님 때문에 분명 문제가 생길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문제가 지금 슬슬 나오는 거야. 이게 다른 분들은 아예 대화 조치를 시도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논외예요. 근데 옥수님이랑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지금 이게 다 애매해진다고, 위치가. 본인이 정확하게 난 영수님한테 영수라고 얘기를 해요. 1순위 영수, 당신이다. 근데 나머지 분들한테는 되게 애매하게 나가요. 근데 옥수님도 어쨌든 간에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고의로 어장을 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옥수님이 너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힘든 사람이면 상철이 알아서 좀 자기가 피해 가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아니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옥수님의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 나이쯤 됐다거나 팀장님 나이 정도 되면 그 정도 얘기하면 이게 거절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근데 아직 20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성격 자체도 약간 와일드해. 기분파야. 그게 첫날부터 등장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보이는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거절이라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들어봐요. 나중에 나랑 데이트를 해봐야 알지. 1대1 데이트, 그래 꼭 대화는 한번 해봐야겠죠. 이게 과연 상철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워딩에서 상철님이 캐치를 못한다가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나랑 데이트를 해봐야죠. 그래 나랑 또 대화를 해봐야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과연 상철님을 밀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깔고 있다? 이게 말이 돼? 이거 말이 안 돼. 그럼 1대1을 하면 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지. 이건 지금 이게 내가 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진짜 1대1로 데이트가 돼버리잖아요.
이거 나쁘게 얘기할게. 옥수님은 상철님 데리고 노는 거야. 어린애 데리고 노는 거밖에 안 돼. 자기가 거절 못해서, 자기가 안 잘라내서. 그렇게 되면 상철도 상철대로 상처를 받지만 영자도 영자대로 상처를 받아요. 분명히 계속 여자들 앞에서는 상철님 아니에요, 상철님은 아니에요, 상철님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자들 앞에서는 상철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놓고 상철 앉혀놓고는 그래 나랑 데이트는 한번 해봐야지, 얘기는 한번 해봐야지. 그런 워딩이야. 근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상철님 성격에서 캐치를 못해서 그렇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거는 진짜 1대1 데이트가 돼서 만약에 그 데이트권이 1대1로 사용되잖아? 그러면 진짜 옥수님은 상철님 데리고 논 거밖에 안 돼. 그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이미 처음부터 밑바닥까지 내려갔는 상태야.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확실히 끊어줘야지. 궁금한 게 상철님 같은 경우에 영자님이랑 잘 되고 있는 중이긴 하죠. 응. 근데 왜 계속 옥순 쪽으로 계속 본인이 거기 이상하게 끌린대요. 웃는 얼굴이 그렇게 예쁘대. 왜 옥순이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좀 궁금해요. 일단 6분들 중에 그 얼굴도 좀 하얀 편이시고, 그리고 이거는 6분들 중에 가장 잘 예쁘게 웃으세요. 그거는 맞아. 웃는 게 호탕하게 하하하 이런 표현이 아니라 호호호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상철님은 키 큰 분을 좋다고 계속 초반부터 얘기하셨는데 작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아닌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키 얘기를 엄청 하셨잖아요. 근데 그 키의 이상에 맞는 여자분이 지금 옆에 계세요. 영자님. 그리고 영자님 되게 매력 있으시다고 자기도 1대1 데이트하고 느끼고 왔고, 이분이 그리고 다른 노선을 안 타는 게 눈에 보일 거고, 그럼 상처 하나 있다는 게 보이는 영자님이 있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지금 옥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키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겠다 계속 그래. 자기 이상형이랑 안 맞고 키나 이런 게 안 맞는데도 옥수님이 계속 눈에 보이는데 이건 본능인 거예요. 근데 남자들도 여자들도 똑같아요. 똑같긴 하겠지만 남자들도 이성적인 거는 있어. 내 이상형은 있어. 내가 원하는 키도 있고 내가 원하는 얼굴도 있고 내가 원하는 직업군도 있고 다 이상형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나서 끌려서 그 사람을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보다 다른 아예 반대 스펙에 있는 사람이 끌리는 경우가 있다고. 반대가 끌린다? 그런 시식인 거죠 지금. 옥수님을 좋아한다는 건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웃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외형적인 모습이 너무 자기 스타일이라서 이제 그게 주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키 제외한 모든 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게 맞다라고 가는 거죠 지금 현재적으로. 왜냐면 영자님은 반대로 옥수님이랑 다르게 약간 호탕하신 편이거든요. 호탕하고 성격 좋으시고 좀 시원시원한 스타일이신다면 옥수님은 차분하고 조용하면서도 이게 자기 말 잘 들어주는 그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 반대잖아요? 근데 그 키도 반대예요. 이분은 크시고 이분은 좀 작으시고. 그러니까 한쪽은 되게 여성스러운 미가 좀 강하시다고 한쪽은 걸크러시죠.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또 옥수님한테 미련이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나는 상철님이 빨리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땐 당신이 들어갈 곳은 1도 없어요. 그럴 거면 계시는 분한테 충실하십시오. 그녀를 좀 보세요. 그게 맞아요. 근데 영자님은 상철님한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상철님으로 거의 굳히신 느낌이시던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이 말하는 거야. 상철님이 정신을 빨리 차리셔서 계시는 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진짜 누나로서의 미가 뚝뚝 떨어지시는 그런 매력적인 분을 놓치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영자님이 제일 매력적 최고야 진짜. 그래서 그런 분이 당신을 선택해줬다면 제발 정신 차리고. 미련 근데 그 서가지고 옆에서 바닥 보다가 하늘 보다가 그럴 거면 진짜 선택을 안 했었어야 돼요. 이건 영자님한테도 이거는 본인이 이거는 매너가 없는 거야. 그러면 선택을 했으면 그러니까 미련이 있을 수는 있죠. 선택을 하고 싶은데 못했으니까 미련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걸 감출 줄 알아야지. 그럼 선택당한 사람 입장에서 뭐가 되겠어. 근데 이게 그래서 내가 상철님이 너무 애기 같다는 게 거기서 보이는 거지. 자기의 마음을 전혀 못 숨기시나. 아니, 솔직히 숨길 필요는 없긴 해요. 굳이 숨길 필요는 없긴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영자님 옆에 섰잖아. 아무리 옆에 옥수님이 계신다 한들 자기가 영자님 옆에 섰잖아.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 되고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기분 안 나쁘게 해줘야지. 근데 상철님이 그 선택하고 나서 서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은 영자님을 기분 나쁘게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에요.